가난하던 시절에 밥그릇은 서러움과 애환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담긴 그릇은 풍요를 상징하지만 빈 그릇은 배고픔과 서러움이었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짜 836강입니다. 오늘은 셋단짜 836강으로서 그릇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그릇 노자입니다. 그릇 노자는 그릇을 의미하지요. 이 그릇 노자는 호피무늬 호자와 밭전자와 그릇 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호피무늬 호자는 호피무늬죠. 호피무늬는 호랑이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호랑이는 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것은 죽음이나 진배였기 때문에 실제로 호랑이는 볼 수 없는 짐승이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는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밭전자는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고 그릇 명자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릇 노자는 그릇에 삶의 터전이 없는 게 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명자는 음식이 가득 담긴 그릇입니다. 원래 그릇에는 음식이 담겨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음식이 없는 그릇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노자는 아직 음식이 담기지 않은 빈 밥그릇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다 먹고 난 빈 밥그릇도 있겠지만 아직 음식이 담기지 않은 빈 밥그릇도 있겠죠. 삶의 터전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음식이 없는 밥그릇이 그릇 노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그릇 명자는 그릇에 음식이 가득 담긴 그 모양입니다. 위로 올라온 이 모양이 음식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래 한 일자가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득 담긴 그릇을 그릇 명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빈 밥그릇을 그릇 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릇 노자는 그릇에 삶의 터전이 없는 게 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음식이 담기지 않은 빈 밥그릇을 그릇 노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비로봉 있죠. 비로봉은 광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치악산의 최고 봉우리를 비로봉이라 합니다. 그리고 노성이나 노시라 할 때 그릇 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그릇 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그릇 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화로 로자입니다. 화로 로자는 화로를 의미하죠. 화로라는 것은 숯불을 담아놓는 그릇이죠. 이 화로 로자는 불화자와 그릇 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이고 그릇 노자는 그릇입니다. 밥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 로자는 불을 담는 그릇이 화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로는 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인 것이죠. 이렇게 불을 담는 그릇이 화로입니다. 현대식으로 멋지게 만들었지만 예전에 화로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단순했던 것이죠. 화로 로자는 불을 담는 그릇이 화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로는 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홍로상 일점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홍로상 일점설은 빨갛게 달아오르는 화로 위에 한 송이에 눈을 뿌리게 되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진다는 뜻이죠. 도를 깨달아서 의혹이 일시에 없어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로나 난로라 할 때 화로 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갈대 로자입니다. 갈대 로자는 갈대를 의미하죠. 갈대는 벽과의 풀입니다. 습지나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풀인 것이죠. 이 갈대 로자는 풀초변에 그릇 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이고 그릇 노자는 그릇이고 밥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로자는 빈 밥그릇 같은 풀이 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는 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식량이 되지 못하는 그런 풀인 것이죠. 갈대입니다. 들판에 갈대도 많이 자라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곡식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풀입니다. 밥그릇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풀이 갈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갈대 로자는 빈 그릇 같은 풀이 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는 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식량이 되지 못하는 그런 풀이 갈대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정렵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렵포로는 부들과 갈대가 빨리 자라듯이 정치의 효력이 빨리 나타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장이나 노정이랄 때 갈대 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흑토 로자입니다. 흑토 로자는 흑토이죠. 흑토라는 것은 빛깔이 검은 흙으로서 기름진 토양을 말합니다. 이 흑토 로자는 흑토자와 그런 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이고 그런 노자는 그릇이고 밥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토 로자는
그릇에 담긴 흙이 흙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토는 식량 생산이 풍부한 비옥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흙토는 밥그릇을 채워주는 비옥한 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지 중에서도 흙토가 있습니다. 흙의 색깔이 검정색인 것이죠. 이런 땅이 일반 땅에 비해서 훨씬 비옥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유리한 것이죠. 흑토로 유명한 곳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의 곡창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흑토로자는 그릇에 담긴 흙이 흑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토는 밥그릇을 채워주는 식량 생산이 풍부한 비옥한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목노주점이 있습니다. 목노주점은 널판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을 뜻하는 목노를 차려놓고 술을 파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흑노나 노분이라 할 때 흑토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오두막녀자입니다. 오두막녀자는 오두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두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의 작고 초라한 집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녀자는 집 엄자와 그릇 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 엄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릇 노자는 그릇입니다. 밥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두막녀자는 그릇 같은 집이 오두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두막은 빈 밥그릇처럼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두막은 그야말로 작고 초라한 집의 상징입니다. 이런 집에서 식량이 풍부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치 빈 밥그릇 같은 그런 집이 오두막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초라한 집에서 음식이 풍부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두막녀자는 그릇 같은 집이 오두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두막은 빈 밥그릇처럼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삼고초려가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인 것인데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그의 오두막을 3번이나 찾아간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출려나 국려라 할 때 오두막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당나귀려자입니다. 당나귀려자는 당나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나귀는 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덩치가 작고 느린 짐승입니다. 이 당나귀려자는 말마자와 그런 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마자는 말을 의미하고 그런 노자는 그릇을 의미하고 밥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나귀려자는 그릇 같은 말이 당나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나귀는 빈 밥그릇처럼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나귀는 말의 일종이지만 말에 비해서 훨씬 초라하죠. 작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쓸모도 적습니다. 말에 비해서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당나귀려자는 그릇 같은 말이 당나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나귀는 빈 밥그릇처럼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기려명려가 있습니다. 기려명려는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도리어 먼 데서 구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려나 여한이라 할 때 당나귀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36강으로서 그릇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